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n 계승 아니면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보통 n팩이라고 하고 얘 계산은 그냥 n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1까지 몽땅 곱하는 거야. 계산은 저러한데 제가 뜻하는 거는 뭐 n개가 있으면은 걔네 순서를 다 바꿔주는 거를 이제 n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활용해서 n개 중에서 일부만, n개 중에서 뭐 5개 중에서 3개만 뽑아서 나열하는 거, 이걸 이제 순열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NPR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몰라도 되지만 여기서 P라는 거는 커뮤테이션,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OP3 이렇게 쓰면은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 거야. 뭐 연산은 간단하죠? 근데 내가 이제 OP3이라는 게 어떤 그 느낌인지,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읽고 쟤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걔네 순서까지 바꿔주는 경우에 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필기에도 써줬지만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채워넣는 그런 경우의 수가 이제 OP3이라고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쓰려면은 여기를 NPR이라고 쓰는데 얘를 순열을 n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여기는 분자는 n 팩토리얼, 여기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막 외울 건 없지만 저거 하나 정도는 외우라고 그랬어요. 배웠으니까 저거 하나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서 좀 특수한 경우들 npn,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서 나열해. 그럼 저거는 그냥 n팩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p0,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 그냥 1이라고 했어요. 됐어요? 얘랑 비슷하게 0 팩토리얼 이런 것도 이렇게 1로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에서 나간 그 프린트 문제들은 지난 시간에 유형별로 다 풀어주긴 했는데 나 뒤에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프린트에서 한 2-3문제 정도만 풀고 그 다음에 그 교재 문제 풀 건데, 프린트에서 32번 수를 자 0부터 5까지 숫자가 6개입니다. 6개 중에서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야. 여기서 4개를 뽑아서 나열을 할 거야. 그럼 그냥 뭐 0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6P4입니다. 6P4인데 얘가 지금 4자리 수를 만들 거니까 여기 앞에는 0이 못 들어와요. 뭐 그런 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게다가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은 얘가 짝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4자리 수를 만들더라도 짝수란 얘기는 여기 1의 자리수가 짝수여야 돼.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이렇게. 맞아? 그러면 경우를 나누어 셉니다. 첫 번째 0이 오는 경우 그림으로 그릴까? 처음에 여기 0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짝수는. 맞아요? 그럼 0이 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다 0을 먼저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5개 중에서 여기 3개를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채워서 순서를 바꾸는 게 OP3이 되겠죠. 이렇게 OP3. 근데 여기 끝에 2가 오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2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남아있는 숫자가 0, 1, 3, 4, 5 5개긴 한데 0이 껴있지. 맞아요?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OP3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제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럴 때는 0이 껴있을 땐 편하게 맨 앞에부터 요 칸에 들어올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4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제외한 뭐 누군가가 들어왔다. 뭐 1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엔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4 곱하기 4 곱하기 3.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됐어? 뭐한지 알겠어요? 현우 뭐한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얘하고 숫자가 나왔어. 준태가 이거 3개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당연히 더해야지. 이런 건 좀 쉽죠. 이게 더하면 답이 나온다. 됐어요?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엉뚱하게 이제 이걸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또 어려워했던 게 사전식 배열인데, 몇 번을 해볼까? (37번하고) (40번) 이렇게 두 개만 할게요. 37번하고 40번. 둘 다 이제 뭐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37번은 A, B, C, D, E, F가 있는데, 얘를 나열을 할 때 17번째 오는 문자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 약간 감도 있어야 돼. 이 6개가 있단 말이야? 얘를 다 나열을 해. 그럼 6팩이야. 6팩이 얼마나 그랬어? 720까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17번째면 되게 앞에 있는 거잖아. 앞에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맨 앞에 이제 A가 오고 5개를 채운다고 했을 때 이미 맨 앞에 A가 왔어. 여기 5팩토리얼이거든? 그럼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의 수만 해도 120까지야. 엄청 많네. 그쵸? 그래서 좀 채워놓자.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4개지. 그럼 A, B로 시작하는 것도 4팩토리얼 24개나 있습니다. 24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C까지 채워놓자. A, B, C 이렇게 시작해. 그럼 나머지 D, E, F 여기 3개를 여기다 채워놓는 게 3팩토리얼이야. 이게 6가지밖에 안 되지. 맞아? 6가지. 그럼 17번째라 그랬어? 그럼 A, B, C 다음에 빠른 건 A, B, D야. 여기도 6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빠른 거는 A, B, E일 텐데, 그럼 여기 6, 6, 6 이렇게 넣으면 18가지잖아. 맞아? 그러면 요 안에 있겠네. 17번째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맨 꼴찌 바로 위에 있는 거네? 맞아? 그럼 맨 꼴찌를 한번 생각해보자. 맨 꼴찌는 누구냐면은 A, B, E로 했을 때 꼴찌는 제일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자가 이제 앞에 올 때야. F, 그 다음에 D, C. 얘가 이제 꼴찌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거 바로 앞에 있는 문자가 17번째겠지? 그럼 요거 바로 앞에는 뭐냐면은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경우 이렇게. 괜찮아? 내가 거꾸로 가는 게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는 있어. 됐나?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이번에는 단어를 줬어. 스터디라고. 자, 얘를 이제 뭐 사전식으로 나열을 할 때 이 순서로 있는 게 몇 번째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맞아? 그럼 이 알파벳 순서로 누가 제일 빠른지를 알아야 돼. D가 제일 빠르죠? D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누구냐? 알려줘봐. 모르겠어. D 다음 누구냐? X 이렇게 되나? 맞냐? 이게 지금 빠른 순서로 나열해 놓은 거야. 그럼 얘네를 사전식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맨 앞에 있는 거지. 맨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물어본 거는 이제 얘가 몇 번째냐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D가 맨 앞에 오는 경우 얘는 다 이제 S보다 앞에 있잖아. 그럼 이 4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D 다음엔 S가 올 차례지. 네? S가 왔어. 그 다음에는 제일 빠른 게 D 이렇게 오겠네. 여기 이제 3팩토리얼 이렇게 얘가 다 얘보다는 앞에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S, D 그 다음 빠른 게 뭐냐? T? 맞죠?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S, T, D 이렇게 오는 게 빠를 텐데 여기는 2팩밖에 없네.
그 다음에 오는 거는 S, T, 그 다음에 U 이렇게 오겠네. 그 다음에 D, Y 이게 제일 빠른 거네. 여기 있네. 됐어요? 그럼 여기 개수를 세보면 24개, 6개, 2개, 그 다음에 1개 더해주면은 33번째다. 얘가 33번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네? 좀 확인해보자. 33번째다. 됐죠? 자, 프린트는 이 정도 풀고요. 교재로 넘어갈게요. 응. 130쪽 펴세 130. 좀 안 했어? 자, 여기 교재에서도 문제를 다 풀진 않고 좀 골라서 풀게요. 먼저 뭐 아주 뭐 쉬운 거지만 합의 법칙에 관한 걸 한번 해볼 건데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공통수학 2 특강 듣는 친구들은 집합 배웠지? 집합. 이 집합이랑 좀 이제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데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있대.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이제 1부터 50까지 이 50개의 수를 여기다 담아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4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3하고 4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배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3의 배수를 여기다 다 모아 놓을게요. 3의 배수를. 3, 6, 9, 12 막 이렇게 해서 48까지 다 모아 놓은 거예요. 됐어요? 4의 배수를 모두 모아 볼게요. 이렇게. 4의 배수. 됐나요? 그림 이해돼요? 뭐 별거 없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닌 것들을 세어보라 라고 했지? 그러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개수를 세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맞아? 뭐 공수 2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배웠어요? 배웠어? 근데 뭐 이거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자, 1부터 50까지 해서 3의 배수 몇 개 있어? 3의 배수 몇 개 있어? 48까지니까 16개? 이거 16개야. 4의 배수도 몇 개 있어요? 얘도 48까지인가? 12개 있지, 이렇게. 더 할게. 근데 이거 중복이지. 여기 두 번 셌잖아. 여기 가운데 있는 건 뭔데? 3하고 4의 공배수잖아. 누구냐? 12의 배수인가? 12의 배수? 그럼 50까지 해서는 12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얘는 두 번 셌으니까 4개 빼줘야 돼.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몇 개냐? 이 24개인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맞죠? 24개? 여기 하얀색 부분, 여기에 24개의 수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럼 노란색은 몇 개 있겠어요? 26개 있겠죠?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준다. 넘어가고요.
8번 같은 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 2의 배수래. 2의 배수란 얘기는 그냥 짝수란 얘기입니다. 짝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야? 0, 2, 4, 6, 8, 5가지. 됐어요? 0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수는 뭐라 그랬어요? 6의 약수라 그랬지? 그럼 여기 4가지지? 맞아요? 그럼 요거 4가지고 요거 5가지죠? 그럼 4가지하고 5가지지? 이렇게. 현우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정답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 공식을 열심히 이제 외우고 있는데, 항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이런 거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저런 거는 말하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렇게 똑같은 걸 2번 곱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곱셈을 할 때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A, B 이런 항이 나올 수 있어요. A 곱하기 B. 근데 어떻게 돼? B, A 이렇게 동류항이 나오잖아. 똑같은 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런 게 막 두 개씩 생겨버리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얘를 따박따박 전개하면 A가 이렇게 3번 가고 B도 3번 가고 C도 3번 가고 9번 곱하잖아. 9번 곱하면 9개의 항이 나와 원래. 9개의 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 얘네끼리 동류항이 막 합쳐지잖아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6개 항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A제곱, B제곱, C제곱, A, B, B, C, C, A. 맞아? 중복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를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A가 얘네랑 곱해진 거 하고 B가 얘네랑 곱해진 거 하고 동류항은 있을 수가 없겠지. 맞아요? 그럼 저건 전개를 안 해봐도 3, 3, 9, 9개의 항이 나오겠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9번 보면은 여기 지금 X, Y, Z, W 여기 A 플러스 B, P, Q, R, A 플러스 B 이렇게 있는데 먼저 앞에 거에서는 여기 항 4개, 여기 항 2개, 긴기비니까 몇 개 나오겠어요? 전기하면 몇 개 나오겠어? 4 곱하기 2, 8개. 됐어요? 여기 뒤에서는 3 곱하기 2니까 6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하고 똑같은 항은 있을 수가 없어. 맞아? 뭐 A 기준 보면 A가 얘네랑 곱해진 거 하고 A가 PQR이랑 곱해진 거 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맞아? 근데 여기 이제 빼기니까 2개 이렇게 쓰면 안 돼? 맞아? 얘 뭘 물어봤어? 항의 개수잖아. 계산 안 되니까 그냥 항의 개수는 뭐야? 14개죠? 빼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약수의 개수 설명해줬죠? 약수의 개수. 근데 뭐 11번 보면은 11번 공약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약수. (120하고 180의) 공약수 두 수가 있어. 얘 공약수라는 건 뭐야? 그냥 공통된 약수죠.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 최대 공약수를 구해. 걔의 약수가 전부 다 공약수지. 맞아? 최대 공약수. 그럼 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뭐 이딴 식으로 이제 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게 공통이네. 맞아? 저게 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120하고 180의 최대 공약수는 60이야. 이게 지금 최대 공약수입니다. 뭐더라? 그레이트 커먼 뭐라고 쓰더라? 까먹었네. 1학년 때 배우잖아. 맞아? 1학년 때 막 이게 G 막 이렇게 배우잖아. 최소 공배수는 L 이렇게 쓰잖아. 아무튼 그레이트 커먼 뭐 약수, 가장 큰 공약수. 그럼 얘 약수들이 전부 다 공약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약수의 개수를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2 2개,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됐지? 그래서 김기빈,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야?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자, 여기 지수가 이제 이렇게 2, 1, 1 이렇게 있지?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은 12개가 답이다. 됐어요? 했잖아, 선생님, 여기서. 맞아? 넘어가세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좀 골라서 이제 풀라고 한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안 알려준 유형들이 있어서 얘네를 좀 이제 그냥 스킵을 한 거고, 거기 보면은 뭐 13, 14, 15번 있죠? 이거 돈 내는 문제. 아,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는 당연히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경우에 쓰니까 뭐 어려워봤자 그냥 이런 거 손가락으로 그냥 세면 셀 수 있어. 그래봐야 몇 개 안 돼. 세려면 세는데 나중에 2학기 내신 대비할 때는 요거 돈 세는 것도 알려주긴 할 건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는 뭐 길찾기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색칠하기 문제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하나씩만 풀어보고 할까? 17번 볼까? 17번? 뭐 나중에 일이지만 이 경우의 수가 개념 자체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얘는 이제 문제를 조금 뭐 숫자를 바꾸거나 말을 조금 바꾸면은 다 문제가 달라지고 좀 어려워져. 그리고 보통은 뭐 이제 1학기 때 나오는 뭐 다항식이나 방정식 이제 이런 데서는 문제가 바뀌어봐야 뭐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숫자만 좀 바뀌고 뭐 보통 그래. 근데 경우의 수에서 문제를 건드리면은 갑자기 복잡도가 올라가. 막 어려워져.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기가 막 문제를 바꾸거든? 자기가 못 풉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선생님이 그 풀어서 다시 해서 이제 가서 이의 제기해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그냥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은 사실은 이건 어렵게 내면 무궁무진하게 이제 어려운데 나중에는 연습 많이 할 거고 지금 하는 건 좀 간단한 것들입니다. 자, 이게 A, B, C, D 도시가 4개 있고 도로가 저렇게 연결돼 있대.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죠? 근데 A에서 B, C 두 도시를 순서대로 거쳐서 D로 간다 그랬네? 뭐야 이거?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뭐 여기로 간다 이거네?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 문제가 그냥 너무 정해져서 좀 재미없었네? 그러면은 그냥 상관없이 A에서 D까지 가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보자.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뭐 단, 각 도시는 한 번 이하로 지나야 돼. 그러니까 2번 지날 수 없어. 2번 지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A에서 D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눈으로 딱 보면은, 이 경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맞아? 네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눠놔. A, B, D 이렇게 가는 거. A, C, D, A, B, C, D, A, C, B, D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각 경우는 뭐 A, B, D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 A, C, D면은 1 곱하기 2니까 두 가지. A, B, C, D면 2, 3, 2, 3인가? 그러면 12가지? A, C, B, D면 1, 3,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다 이렇게 나왔지? 뭐 한 건지 알겠어요? 김시우? 이거 4개 어떻게 해야 돼 숫자를?
더 해야지. 이건 자명하죠? 이렇게 더 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뭐 별건 없는데 20번 같은 게 그림이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4등분 했던 거 있잖아. 뭐 걔랑 이제 똑같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색깔을 4개를 쓰는데 여기를 4가지 하면은 여기 4가지 하면 얘는 3가지고 얘는 얘만 안 쓰니까 3가지인데 여기서 물음표가 떠야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그림인 거 알겠어요? 저게 물음표가 떠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물음표가 안 뜨면 틀립니다. 알겠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사실 다음 장에 있는 문제들도 뭐 유형마다 푸는 방법들이 있고 조금 뭐 어려운 것도 있어. 다 스킵하겠습니다. 그냥 스킵하고 네, 체크를 안 했구나. 제가 16에서 20번, 23에서 50번. 뭐 이웃하는 경우의 수, 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이웃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이웃하지 않는 게 좀 어렵죠. 가볍게 26번 보면은 남자 셋, 여자 둘이 있어요. 근데 남자끼리 서로 이웃하라 그랬어. 남자가 뭐 대문자, 여자가 소문자라고 이제 치면은 여기 남자끼리는 꼭 붙어 있어.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웃하라 그랬으면은 한 사람처럼 해서 3명의 순서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남자끼리 순서가 바뀔 때마다 요만큼씩 6가지씩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다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남자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좀 그런가? 자, 이렇게 남자 셋, 여자 4명이 있어요. 남자 셋, 여자 4이 있어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래.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정치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럼 끼워 넣으려면 누구를 먼저 세워놔야 돼? 여자를 그냥 갖다 놔 이렇게. 여자들 다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도 있고 여기 안끝에도 있어.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저기밖에 없다는 걸 내가 확신을 해야 돼.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순서를 바꾼다 그랬어요? 남자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자가 이 순서로 고정돼 있을 때 요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지. 여자가 바뀔 때마다 요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여자 바뀌는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고요. 한 장 넘기면은 31번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31번에. 의자가 8개 있고요. 4명이 있어. 얘네를 여기 앉힌대. 앉히긴 앉힐 건데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말라. 다 떨어져 있으라 이거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아이디어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거는 자리가 있어. 의자가 있죠? 그럼 저기다 이제 앉혀야 된단 말이야? 뭔가 사이사이에 끼는 게 조금 이제 힘들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실제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얘네 가서 앉을 거잖아. 의자는 지금 다 똑같은 의자야. 뭐 색깔 다른 의자가 아닙니다. 그럼 의자 4개를 갖다가 얘네한테 그냥 줘. 너네 의자 들고 있어. 아니면 엉덩이에 붙이고 있어, 이렇게. 의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여기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들어가면 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의자는 물론 똑같지만, 의자는 다 똑같은 의자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자라는 건 구분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다 다른 자리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요 5개 자리에 4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5개의 자리 중에서 4개를 골라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의자끼리 바뀌는 순서는 여기서는 없어. 그냥 한 가지야. 아까는 여기 여자가 달랐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게 답이 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자, 뭐 슈퍼맨, 뭐 이제 이런 알파벳이 있는데,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S하고 R 사이에는 3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S하고 R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3개가 들어와야 돼. 3개가 들어와야 돼.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쉬운 게, 저기 3개가 들어오면은 총 5개의 문자잖아. 그럼 남는 게 뭐 3개밖에 없으니까 뭐 밖에다가 뭐 이제 돌려도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에 3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사실 이웃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럼 5명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5칸짜리를 만들어 놓고, 먼저 첫 번째 S하고 R을 양 끝에 배치를 해요. 양 끝에 배치를 해. 근데 요게 2가지입니다. S하고 R, R하고 S. 됐어요? 그 다음에 S하고 R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문자 중에서 여기 들어올 사람 골라. 그럼 6개 중에서 3명 골라서 갖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뭐 여기 뭐 P, 뭐 E, U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은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야, 여기서. 멀뚱멀뚱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건 뭐냐면 5칸만 채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말하자면 6, 5, 4, 몇 가지냐, 이게? 20. 이게 240가지거든? 이게 240가지야? 요걸 만드는 게.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요거겠지? 그 중에서 한 가지. 요 한 가지가 딱 있을 때, 남아있는 건 M하고 A하고 N이 밖에 있잖아. 요 경우에 대해서 얘네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지. 맞아?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이제 4팩토리얼인데, 요 칸을 바꿀 때마다 4팩토리씩 나오겠죠? 곱한다, 이거. 계속. 곱한다. 오케이? 그래서 순열을 들어오면 순열 안에도 곱셈이 있지만은 계속 곱해. 계속 곱해. 계속 곱할 거란 말이야? 느낌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정확히 왜 곱하는지 알고 곱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40번 보면은 뭐 적어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축구 선수 5명, 야구 선수 4명이 있는데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적어도 1명은 야구 선수를 뽑는 경우를 구해라. 축구 선수 5명, 야구 선수 4명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뭐 구분해놨지만은 어차피 대표하고 부대표를 뽑는 뭐 이런 상황이면은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구분 없이 그냥 총 9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9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를 바꾸면은 대표, 부대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전체. 그럼 뭐하러 전체를 구했냐면은 문제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의 반대 경우를 뺄 겁니다. 문제에서는 적어도 저 대표 2자리 안에 야구 선수가 1명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반대 경우는 뭐야? 야구 선수가 1명도 없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2자리 모두 축구 선수로 채우는 경우에 쓰인 겁니다. 그럼 5명 중에서 2명을 채우는 그런 경우에 쓰인 거야. 요걸 빼주면 나머지 경우에서는 적어도 1명 야구 선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오른쪽에 42번 볼까요? 42번.
거의 이제 어려운 건 다 안 하고 넘어왔는데, 얘는 한번 하겠습니다. 얘는 한번 하겠습니다. 볼까? 10에 11 이런 수가 있어요? 정말 3의 배수냐? 어떻게 알았어요? 맞지? 원래는 보통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저게 3의 배수인지 빨리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해버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냥 계산이죠. 근데 저걸 다 더해버리면은 9가 나왔지? 근데 9는 3의 배수인가? 그러면은 711도 3의 배수입니다. 3으로 나눠 떨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9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저걸 더했는데 9가 나왔지? 9의 배수면 저수도 9의 배수입니다. 나누기 9 해보면 나눠 떨어집니다. 한번 나눠봐, 한번 머릿속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 3의 배수나 9의 배수 판정을 하는 방법은 각 자릿수를 더해버리는 거야. 더해버리고 얘가 이제 3의 배수인지 9의 배수인지를 그냥 판정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죠? 이건 1이 중복이니까 좀 다른 숫자로 해볼까? 뭘 할까? 537. 이제 이런 걸로 해볼게요. 537 말고, 837. 이런 걸로 해볼게요. 837. 그럼 이거 지금 더하면 18 나오지? 맞아요? 그럼 3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 837이라는 거는 요렇게 이제 분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요거는 8 곱하기 100, 3 곱하기 10 더하기 7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지금 10, 100 만약에 숫자가 너 것하면 1000 이런 10의 거듭제곱들에서 요렇게 1을 분리해줘. 됐네?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어차피 837을 지금 분해하는 중이야. 그럼 여기를 다 이제 분배를 해서 쓸 건데 여기는 8 곱하기 99 더하기 8인데 8은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9 더하기 3인데 여기다 쓸게요. 됐어요? 수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지금 여기 원래 이제 그 100의 자리에 있던 수하고 10의 자리에 있던 수 여기는 지금 다 99의 배수 9의 배수지. 그러니까 9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전체의 수가 3의 배수 혹은 9의 배수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가 나눠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있을 때 1의, 그러니까 그 각 자릿수만 더해보면은 3의 배수나 9의 배수를 빨리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42번을 보면은 3의 배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우의 수에서 그 약수의 개수 그런 것처럼 3의 배수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5개의 수가 있는데 여기서 3개를 골라서 3의 배수를 만들 거네. 3의 배수를 만들 거래요. 그러면 이거 3개 더해서 3의 배수 나오는 경우를 봐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합이 3인 경우, 두 번째 합이 6인 경우, 세 번째 합이 9인 경우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제일 큰 거 3개를 더했을 때가 9니까 12 이런 건 없어. 오케이? 그럼 여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2, 3, 4 이런 조합이 있나? 합이 3인 경우는 0, 1, 2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네? 다 다른 수를 택해야 되니까. 맞아요?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0, 2, 4 괜찮죠? 0, 2, 4 그 다음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1, 2, 3 됐죠? 그 다음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여기 채워 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얘하고 얘는 0이 안 껴있어.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여기 3팩이고 요거 3팩이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하고 얘는 0이 껴있지? 그럼 여기 맨 앞에 0이 못 오잖아. 그럼 처음에 2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렇게 1가지. 그럼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 다 더해주면은 20이 답이 되겠죠? 넘어가세요.
뭐 수식적인 거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50번 볼까요? 50번? 자, 50번을 보면은 n 플러스 1p3 얘가 np3 플러스 90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뭔지 모르는 이제 n 플러스 1 이런 게 나왔지만은 저 앞에 게 미지수고 여기 r 자리를 알려주면 오히려 쉽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n 플러스 1부터 하나씩 줄이면서 이렇게 3개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면서 3개를 곱한 거예요. 됐나요? 여기다 90을 더하면 서로 같아진다. 같아진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안 하고 찍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아주 쉽진 않을걸? 근데 좀 넣어보면 뭐 되긴 되겠지. 아주 쉽진 않아요. 얘는 차라리 그냥 방정식을 푸는 게 낫겠어. 푸는 게 나은데 이거 전개하는 게 별로 안 어렵거든. 요거 전개하면 n제곱 빼기 1이잖아. 근데 여기 n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얘네만 보면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잖아. 근데 n 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나오고 양변에서 이 3차가 없어져요. 2차 방정식밖에 안 돼. 얘네 다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3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90은 0이다. 3으로 한번 나눠주고요. 6인지 알 수 있겠네요. 물론 두 글이 나오지만 자연수니까 6만 되는 거겠죠?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